자, 이번 뉴스는 이제 윤석열 정부 6번째 부동산 대책인 88 대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8월 8일에 발표됐던 대책인데요. 저랑 같이 집중적으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뉴스는 이제 부산일보의 사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공백 제외하면은 딱 1000글자 정도로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리 인간이 집중할 수 있는 글자 수가 1000글자 정도라고 해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 쓰여졌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뉴스의 내용은 수도권의 공급이 심화가 되기 때문에 지방 소멸을 부추길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면 88 대책이 뭐길래 부산에서 저렇게 난리가 났냐 이건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살펴봐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 이 국토교통부 자료가 무려 15장인데 심지어 이렇게 아주 따분하게 나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깔끔하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하죠? 제가 이런 거 깔끔하게 요약해서 매주 매일매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이 타이밍에 이제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면 이제 구독자 1000명 되거든요.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세요. 한 번만.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짜리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요약을 하면 총 7개로 나오는데요.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42만 7천 호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하겠다. 비아파트, 빌라죠. 빌라를 11만 호 이상 신축 매입해서 임대로, 그것도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정상화될 때까지 15만 호 이상 계속, 그러니까 무제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이 무제한 공급되는 거를 이제 신혼들을 위해서 20년 동안 전세 자가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렇지만 9월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했는데 정확히는 이제 서울에 이제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를 해서 그 그린벨트에다가 이런 빌라를 짓겠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그린벨트 지역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빌라촌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실제 여기는 이제 그린벨트라고 해도 이제 실제로는 뭐 비닐하우스나 뭐 공장 창고지대처럼 이미 이제 평평하게 이제 어느 정도는 택지로 되어 있는 구역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강남 서초구 아래쪽에 있는 그린벨트가 해당되고요. 반대로 강북 쪽에 있는 그린벨트는 돌산으로 되어 있는 진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아마 강북 쪽에는 이 그린벨트가 해지된다고 해도 빌라를 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뉴스 자체는 이렇게 담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이 뉴스가 하려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를 토대로 이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유하고 통찰해야 되는지 좀 더 깊숙하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뉴스에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서울시장, 즉 오세훈 시장이 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뭐를 하려고 해도 이런 지방자치단체장, 이게 시장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난감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난 문정부 시절에 협조를 많이 안 해준 걸로도 유명하죠. 오세훈 시장이나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보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보다 적극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대책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라는 점이죠. 이 서울 수도권이 이렇게 42만 원씩 막 계속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공급을 하면 이런 부산 같은 지방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지방 부동산을 팔아서 서울로 집중되고 있는 판국에 서울 공급을 더 늘리겠다라는 건 지방 죽이기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이제 한편으로 스트레스 DSR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수요를 막겠다라는 건데, 공급을 늘리면서 수요를 막겠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정책인지 저는 좀 그 부분이 조금 신기하긴 합니다. 물론 시차가 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수요를 조금 막아뒀다가 이렇게 이제 실수요자들한테만 이제 한시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그런 대책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은 대출로 기결되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공급량과 대출만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도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돈이 어디로 흘러갈 것이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출과 공급에 대해서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이제 반대로 수요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계속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수요 자체가 이런 수도권, 특히나 이제 서울 쪽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요 세력도 어떤 지방에서 어떤 지방으로 이동하는지,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서 이렇게 관계부처에서 막 모두 발언들을 하잖아요. 막 열심히 하겠다, 시행하고자 한다, 뭐 속도를 내겠다, 법을 제정하겠다, 막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소망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잘 안 풀릴 때 사실은 저런 말을 하는 거죠. 엄청 일이 잘 되고 있을 때에는 저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자, 어쨌든
어쨌든 이번 대책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제 수십 년간 고대했던 이 그린벨트 소유자에게는 호재 중에 호재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댓글들을 살펴보면은 그린벨트 땅 다 모아갔나 보다, 높으신 분들 중에 이제 그린벨트를 팔고자 하는 사람이 있나 보다, 이런 자조 섞인 농담들이 댓글들이 달리는데 뭐 좀 합리적인 의심이죠. 여러분 이제 현재 그린벨트 지주들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토지 대장을 보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차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직접 관계자들은 좀 찾기 어렵겠지만 또 이런 것들만 또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이렇게 뉴스만 좀 집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뭐 비아파트라고 설명하지만 그냥 쉽게 말해서 빌라잖아요. 이 신축 빌라들을 매입을 해서 임대를 하고, 특히나 이제 신혼부부에게 20년간 장기 임대로 공급은 저는 일단 되게 좋아 보이거든요. 구체적인 대출 조건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수준보다 저렴하고 이제 전용 20평대 이상으로 공급이 되며 청약 등 아파트 구매에 제한 사항이 없다면 저는 이게 결코 나쁘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저렴한 가격에 매입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굳이 아파트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지금 출산율 추세대로라면 아파트 선호도가 줄어들 수도 있겠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 추가 외국인 유입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가 가속화된다면 또 한편으로는 빌라에서 사는 게 무서워질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어쨌든 해당 정책으로 이제 서울시가 매입을 보장했으니까 서울시 비아파트 건축 허가 건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빌라 관련 건설업체들이 큰 이득을 보게 되겠죠. 물론 일단 저부터 이제 20년 장기 임대 빌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번에 서울에 가게 되는데 컨디션이 좋은 신축 빌라로 좋은 가격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다면은 저는 정말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봤던 뉴스에도 빌라가 너무 안 팔린다 뭐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알지만 지금 급매로 나와 있다라고 말하는 빌라들 사실은 전혀 급매들이 아니거든요.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급업자들이 가격을 자기 맘대로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게 마음대로 설정된 금액에서 분양가가 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원가를 공개하고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면은 실제로 이 아파트에서 건설사가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는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라 공급업자들의 지나친 수익 이익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동산 거래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만 살짝 개선이 된다면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기사에서 나왔던 그린벨트 관계부처 합동회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왔는데요. 그린벨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내 녹지 보존을 통한 시민 심신 안정을 위한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주인은 있지만 개발을 못하는 녹지 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 167제곱미터가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풀리는 지역이 아마 이렇게 서초 강남 아래쪽인 이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는 정말 돌산들이어서 조금 그린벨트를 해제한다고 해도 개발하기가 어려울 거거든요. 강남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계부처 합동회의, 쉽게 말해서 관계되어 있는 행정부처가 힘을 합쳐서 이런 행정력을 발휘한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기사에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위원회가 해당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이 지도 보면은 이 서초 바로 밑에 과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린벨트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천의 협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면은 국토교통부의 승인도 필요하고, 이 그린벨트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장의 허가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그 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의 힘도 필요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결국에 잘 공급해서 대출을 잘 하게 해주려면은 금융위원회의 힘도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데요. 원래 토지거래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신고사항이에요. 거래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특정 이제 정책으로 토지가 이제 엄청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서 이제 과도하게 상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그 지가 상승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긴급하게 허가제로 전환하는 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자본주의에 위배된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국민과 국가의 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좀 진보적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빨갱이 정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빨갱이 정책이라고 비난해야 될 정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수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함구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저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래야지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매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